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점심을 드시거나 드셨을 시간인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 옷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식료품들을 좀 할인을 하는 날인데, 왜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할인하고 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쌌을 때 살 걸 이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뭐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하락이 다소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규제로 인한 철폐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계속 장기적인 하락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가격을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35% 하락한 21,82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 또한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죠. 이외에 이더리움은 4.95% 하락한 1,5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고 XRP의 경우는 1.76% 하락한 0.3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4%, 18.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아쉽게도 숏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0%, 사실상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데 계속 말하는 와중에도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증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는 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미국의 3위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건 과연 누가 이랬을까요?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제 벌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어 대가리 숙회로 좀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 이제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 이제 일부 자금을 통해서 롱 포지션을 걸어놨습니다. 설마 2월 14일까지 뭔 일이 있겠나? 2월 14일 날 그래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 크나큰 폭락이 있겠어 싶었는데 포지션을 걸어두고 한 이틀 만에 거의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수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제 제 기준에서 비트코인 기준은 21,500달러 정도 오게 되면은 청산이 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21,900달러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좀 본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오전에 이런 얘기들 계속 전해드리고 이후에도 이런저런 추가적인 내용들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 SEC 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SEC의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제재는 비공정 규제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SEC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난 언급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상반된 내용이죠. 이걸 누가 말했느냐? 이 크립토맘으로 불리우는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와는 완전히 좀 대비되는 마치 전담 이제 이게 뭐냐 게리 겐슬러의 담당 일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러한 것이 위원장에게 위원이 이렇게 반기를 들고 반대 의견을 두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다소 이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생각을 쉽사리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자유로워서 그런지 이런 의견들도 내밀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킨 SEC 조치에 대해서는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규제 방식이다라고 성명을 통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SEC는 이번 조치를 투자자의 승리라고 판단을 했으나 과연 이 투자자들을 누구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이제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므로 SEC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맞든 틀리든 간의 근본적인 의문은 당초 SEC 등록이 가능했느냐라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은 당초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SEC에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 자체가 가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상품은 SEC에 등록되지 못하는 상태다. SEC는 사전에 스테이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야 한다. 하지만 SEC는 일회성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를 했는데 이 스테이킹 서비스는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는 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도 너무 SEC와 크라켄 간의 이러한 소송 문제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라켄과 SEC 간의 이 미등록 증권으로 크라켄 거래소가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어제 나왔었습니다. 어젠가요? 한 이틀 전, 이제 48시간도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 48시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뭐 소송을 건 것도 아니고 그냥 3천만 달러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 이제 뭔가 약간 뒤에 구린내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인베이스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코인베이스의 CEO이죠.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스테이킹을 SEC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보고 제가 잠을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이 사태를 직면을 한 상태인데요. 참 아쉽게도 이게 소문이 팩트가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제 코인베이스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혹시 다음 타겟이 우리가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코인베이스의 CEO가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가 언급을 했는데 이제 본인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과 무관하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오늘 발표된 뉴스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뒤에 내용은 계속 이제 크라켄이 벌금했고 이렇게 합의봤다라는 내용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모든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베이스의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코인베이스에 자금이 들어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양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2월 10일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코인베이스에서 얼만큼의 자금이 지금 빠지고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00시 02분경에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죠? 5천만 USDT죠.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네, 5천만 USDT를 시작으로 또 5천만 USDT, 이제 1억 USDT가 총 USDC죠. USDC가 또 빠져나갔고 1억 5천만 USDT 총 2억 5천만, 이제 3억 5천만, 4억 5천만, 그리고 6억, 그리고 7억 7,500만, 9억 5천만 USDT, 그리고 10억 이부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1조 가량, 1조 가량의 이 USDC가 계속해서 코인베이스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억 단위가 아니죠. 이 달러 기준으로 억 달러, 1억 달러 이상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POW에서 POS로 머지 업데이트 이후 이제 바뀌었죠. POS로 완전히 체제가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
계속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때 이제 오늘 컨센서스의 CEO가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증권 분류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맡긴 투자자분들에게 다소 좀 안심을 시키기 위해 이러한 언급을 한 거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 최고 경영자인 이 조셉 루빈이 미국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우버가 불법이 될 가능성만큼 낮다. 그렇게 될 경우 암호화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 특정 규제 당국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충분하게 탈중앙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이더리움에 지금 투자 중인, 저도 이제 이더리움에 투자 중이고 특히나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2.0 스테이킹에 참여 중인 투자자분들의 이 불안감은 날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워낙 과거부터 이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면은 상품이냐 뭐로 규정해야 되냐라고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더리움도 증권인 것 아니냐라는 쪽에 좀 이렇게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미 상원 의원이죠. 이 신샬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POS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상품에서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 언급을 좀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또 화제가 한번 되었었는데요. 예, 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이 문어 대가리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SEC 위원장 이 문어 대가리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이자 제공 시 증권법 준수해야 한다라고 아주 못 박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이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키며 제동을 건 가운데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수익을 제공할 때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에 스테이킹 서비스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보상, 연금리 등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예치 이자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는 증권법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달리 말하자면 투자자는 해당 상품 관련 기업의 공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테면 플랫폼 및 기업이 고객의 예치 토큰으로 무엇을 하는지, 수익 배분은 공정한지, 투자된 자산을 기반으로 플랫폼이 제대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등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2022년보다 2023년 들어서 SEC의 노골적인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망치, 철퇴들이 실제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상황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보았을 때는 SEC와 오랫동안 대치해오던 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이제 1월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는 모습들, 뉘앙스들, 시그널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SEC 또한 우리도 질 수 없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작년과 재작년 이제 2-3년간 나온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들을 보았을 때 어느 기조냐, 이제 미국 정부 당국의 기조들을 보았을 때는 SEC보다는 CFTC 쪽으로 그래도 권한을 주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더 성장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의 국익에도 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조가 더욱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참 지금 SEC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CEO의 경우는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맞서 고객을 지켜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트위터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의 CEO죠. 네,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코인베이스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그가 언급한 정부의 과잉 대응은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미국 거래소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제동을 건 조치를 이제 지적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맞서 고객을 지켜낼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미 지난 11월 발생한 FTX 사태 이후 이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도 본인들의 자금을 아니다. 너네들의 도움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지킬래 하고서 방금 보셨겠지만 이 코인베이스에서 엄청난 자금들이 지금 하루 만에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만 약 1,000억 원, 1,000억 원이 아니죠. 1조 1,200억 원, 1조 2천억 원 이상의 자금들이 숨도 안 쉬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게 대한민국 거래소들은 스테이킹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 빗썸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있죠. 여기 분명히 빗썸입니다. 네, 빗썸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가능 상품이라고 확실히 쓰여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품들이 퀀텀, 링크, 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왁스, 이오스, 크로노스, 오브스, 아이콘, 이오스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업비트는 어떨까요?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업비트 스테이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 코인원 같은 경우도 3개 코인의 경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클레이튼, 코스모스, 아톰, 테조스, 이제 코스모스는 어디에든 있네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새벽 더 하락할 거니까 이제 숏 포지션을 치든지 아니면은 도망을 가든지 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아주 건강한 조정이다. 여태까지 CPI 발표할 때를 봐라. 이거는 개미털기하고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 이 차트를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하이먼스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네, 하이먼스키의 이거 새로운 논리 탄생 많이 보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고 지금 현재 이 현실 부정의 단계이다. 그러니까 좀 더 하락한다.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공포, 투매, 좌절, 정상화 우리는 이거를 다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팔고 당장 현금화를 시켜서 너네들 자산을 지켜라. 아니면 숏 포지션을 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이제 맛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니다. 지금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네, 맞습니다. 항상 나오는 무적의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갈수록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너희들 봐라. 지금 팔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 지금 팔고 상승할 때 들어오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홀딩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팔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6,000달러 그리고 15,800달러까지 FTX 사태 때 빠졌을 때도 안 팔았는데 지금 이거 빠졌다고 제가 과연 팔까요?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FTX 사태 때도 그때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나테라 사태 때도 정말 이러다가 시장이 망하는 것 아니냐, 이거 정말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근데 그때 무서웠을 때 잠깐 USDT로 좀 바꿨다가 여기저기 바꾸면서 좀 후회를 하는 게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수료 그리고 이게 USDT로 바꾸면서 그냥 시장가로 빨리 마음이 급하니까 팔아버리면서 수수료 계속 떼가지고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은 더 자산이 그냥 더 컸었을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대응을 한답시고 움직이면서 더 손해를 봤다.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CPI 2월 14일 날 CPI가 발표가 됨에 따라 이때는 과연 어떨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2월 14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해서 나온다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 이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거 정말 16,000달러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장 상황이 상당히 공포스러운 장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하나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났습니다. 이제 예측치는 2.2%였는데 실제는 생각보다 이제 0.1% 낮은 2.1%, 네, 2.1%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2월 9일 발표된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예측치는 8.9%였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한 8.7%로 이제 조금 더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14일 저녁 10시 30분이죠. 10시 30분에 나오게 되는데 시장의 예측치는 6.2%, 이제 이보다 더 낮게 나오냐 아니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월 2일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예측치는 5%였는데 실제가 5.2%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얼마 안 된 국가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요즘 전기세 난방비 뭐 관리비 이런 거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아주 심장이 철렁철렁합니다.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가격이 오르라는 비트코인은 안 오르고 왜 난방비나 이런 것만 오르는지는 참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현재 절대 쉽지 않은 시장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